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23페이지 필자가 언급한 작가들의 대표작을 조사한 다음 그 중에서 내가 읽은 작품을 표시해보자. 자, 예시답을 선생님이 제시했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발자크의 고오리 영감,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있습니까? 자, 다시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런 흥미롭고 기괴한 것 중에 하나이다. 고리 작품 가운데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이 부분부터 시작하죠. 당시에 읽었던 책들을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얼마나 여행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취미가 여행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발자크가 표현한 수심 측정기를 던지는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법 자체는 애초에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숨겨진 이야기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 네모로 딱 둘러 놓으세요. 뭡니까? 필자가 여행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죠. 그 밑에 평범한 일상을 뚫고 나오는 신비로운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바로 필자가 여행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교과서 24페이지입니다. 정신의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저에게는 더 많은 관찰과 더 많은 책을 필요로 했습니다. 쭉 밑줄 그고 쓰세요. 정신적 풍요를 위해 필자가 여행함을 알 수 있음. 정신적 풍요를 위해 필자가 여행함을 알 수 있음. 이런 책들의 목록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들을 결국 좀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책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저는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책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써주세요. 교통편, 숙박 등의 정보는 최신 정보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계속 최신 정보로 바뀌게 되니까요. 저는 영원한 것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책들이라고 써주세요. 저는 영원한 것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보는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정보보다는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보로 변하는 세상이지만 저는 저 자신과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정보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 바로
자신의 주된 관심사죠. 최고의 여행은 물리적 이동이 아니란 것. 결국은 정신의 여행이라는 것. 그 깨달음은 제 여행기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상을 뚫고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이었죠. 일상을 뚫고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행지에 숨겨진 참신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지도도 사람도 자식들을 삼킨 크로노스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행지의 사람들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을 그리스 신화를 통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한번 읽어보세요. 쭉 아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수업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자식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디서 튀어나와? 이 이야기는 여행지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좋은 여행기는 천일야화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일야화. 아라비아 나이트죠. 밑에 써 있습니다. 결국 저는 천일야화풍의 여행기 목록을 스스로 갖게 된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1입니다. 그것도 하나 써주세요.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필자에 이렇게 끊어서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섯째 줄부터는 중간 2라고 써주세요. 자신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목록 작성법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작성법이 있습니다.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방법. 그 밑에다가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이렇게 써주세요.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모든 사람처럼 나는 젊은 시절 여행을 했다. 이것은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네. 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A에서 지지하는 책을 찾아 B로, B에서 지지하는 책을 찾아 C로 가는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IQ 84를 읽은 사람이라면 안톤 체홉의 여행기, 사할린 섬이 잊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책 속에서 책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속에 언급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은 사람이라면 테레사가 처음 토마스 집에 나타날 때 옆구리에 끼고 있던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이거 톨스토이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읽은 거라, 이게 안나 까레니나가 도스토옙스키 건지 톨스토이 건지 좀 가물가물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톨스토이 작품일 겁니다. 테레사가 안나 까레니나를 들고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책 속 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자, 여기 밑줄 쫙 긋고 써주세요.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방법의 비유적 표현.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방법의 비유적 표현. 자, 거기 딱 끊어서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두 번 이렇게 써줘.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2. 중간 1에서는 그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그 첫 번째가 이야기가 있는 여행 책의 목록 갖기였었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갬브로의 개인적인 체험을 좋아합니다.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시한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이죠. 주인공 버드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두개골 결손으로 뇌 일부가 빠져나온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제 그 주인공 버드가 고민에 빠지게 된 그 상황이죠, 이게. 두개골 일부가 빠져나온 상태. 이렇게 태어나니 정말 그 고민이 엄청 들겠죠. 아들을 살리려면 엄청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나 장애아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 분유량을 조금만 줄인다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죽을 겁니다. 평생 장애 아들을 돌보게 될지도 모르는 쉽지 않은 상황 앞에서 버드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들을 죽이긴 쉽고 살리긴 어렵습니다. 자, 딱 끊으세요. 여기까지 딱 끊어서 5회 겐지 브로의 개인적인 체험의 내용. 5회 겐지 브로의 개인적인 체험의 내용. 이 고민에 빠진 버드의 모습을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죠. 여행을 좋아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사고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었던 젊은 아빠 버드는 절망합니다. 왜?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이죠.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의 계획이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자,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죠.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아프리카로 몰래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묻습니다. 수치스러운 짓들을 무수히 거듭하여 도망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이 수치스러운 짓 뭡니까? 장애 아들을 버리고 여행을 떠나는 행위죠. 대체
어떤 나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시도하는 것일까?